비가 낮에 살짝 와서 그런지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또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차갑게 느껴지네요. 하여튼 3월 이달이 다 가기 전까지는 두꺼운 옷을 옷장에 넣지 마시고 항상 준비하시고 따뜻하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금방 나올 때 잠깐 음악이 나왔었는데 무슨 노래인가 아십니까? 민중의 노래 잠깐 흘러왔었는데 이게 요즘에 화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화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곡으로 민중의 노래가 틀어졌다고 여기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하고 싶은 모양이다. 다 처음으로 했다. 김천 촛불 사드 철회 김천 촛불 890 오늘이 8회죠. 8회 우리 민중의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땅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다가 먼저 가신 모든 분들과 또 가깝게는 우리 사드 철회의 마중물이 되고자 했던 고 조영삼 열사님 그리고 고 김판태 동지 고 조현실 동지를 생각하며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민중의 노래, 승리의 노래, 투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청하겠습니다. 투쟁! 사드하고 평화오라! 사드는 측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투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월 2일 날 농소 면사무소에 국방부가 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할 때 함께 그때 오셔서 기자회견도 하고 함께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두 좀 광장에 안 보였었는데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첫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대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이 민중의 노래가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곡으로 쓰였다니까 좀 개가 없을 일입니다. 기가 딱 막힙니다. 말 돼요? 말 안 돼요. 제가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를 틀면은 이것도 한번 와야 된다. 제가 몇 주 동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 광장에 못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집회를 인터넷으로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와야 되는데 못 와서. 지금 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전 나라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어떻게 강제징용에 간 분들의 배상을 국내 기업이 모금을 해서 배상을 합니까? 당사자들은 우리 그런 돈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일본이 그분들에게 당연히 사죄하고 그 다음에 배상을 보상을 하든지 배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죄도 안 하고 일본은 그런 적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강조를 한 적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국가가 대법원이 그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 모금해가지고 배상을 하겠다 그럽니다. 이 말 안 돼요, 진짜로. 이게 완전 친일 분자입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참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보니까 서울에서 이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를 하던데요. 앞으로 자꾸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빨리 이거 윤석열 탄핵에 좀 동참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다음 주부터 한일 군사연습 한다 그러대요. 참, 한미 군사연습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우리 한반도가 이 전쟁터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터가 되면은 여기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진짜로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드 패널 이 운동 힘차게 더 가열차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에서도 소성리에서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도 일요일 저녁 집회만이라도 꾸준히 해서 성주는 앞에서 당기고 김천은 뒤에서 미는 그런 형태로 해서 열심히 다 함께 조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동욱 의원님 발언에 그걸 담아서 구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연습 중단하라! 전쟁 연습 중단하라! 예, 혹시 그 약밥 받으셨나요? 약밥 혹시 안 받으신 분은 나중에 지금 마치고 돌아가실 때 약밥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신 분들 아까 같이 받아서 먹었는데 상당히 맛이 있더라고요. 이 약밥은 우리 최신랑 강현우 교무님께서 우리 김천 촛불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서 나눠드리는 약밥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인데 또 김천 광장에 또 이렇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말씀 드려야겠죠? 강현우 교무님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항상 떨리기는 한데 이렇게 부끄럽긴 또 처음이네요. 아유, 믿을 수 없다. 아까 함소연 선생님께서 예전에 제가 기억은 안 나는 거 아닌데 결혼 안 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참여합니다. 사람 일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원불교 교무라고 하는 직업이 남편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집에도 잘 못 가지, 그리고 돈도 못
잘못하면 뽀뽀하다 주지. 그런 직업인데, 사실 그 원불교에서 교무 부인을 정토라고 부르고, 정토가 처음, 소성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소개를 봤을 때 교무라고 하는 것보다, 교무라고 하는 것도 신기했는데, 소성리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있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흥미가 생겨서 만나볼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첫 자리에 가서 머리도 이렇게 길고 이상한 사람이 나오니까 도망가려고 했다가 잘 설득해서 만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인연은 이제 제가 온전히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우리 성주김천 주민분들께서 함께 투쟁을 이어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주김천 주민들께서 만나게 해주신 인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보다는 정말로 너무 이번에 결혼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감동을 너무나 많이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신 만큼 더욱더 많은 연대로서 그리고 더욱더 깊은 투쟁으로서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리고 가끔 같이 올 거예요. 같이 와서 함께 같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떡은 굉장히 소소하게 준비드려서 죄송한데 목요일날 아침 투쟁 함께 하시고 식사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날 많이 가셔서 좋은 또 식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무님 행복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율동 공연을 좀 하려는데 율동 공연을 좀 뒤로 밀어달라는 요청이 와서 다음 순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승민 위원장님 앞으로 오시고 평화 강자, 그리고 지난번 그 발언에 이어서 지난번 한 번 더 비핵화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다 못했는데 앞으로 모시고 이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성화를입니다. 이동욱 위원장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좀 지난 얘기지만 3월 2일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막는 싸움 할 때 뉴스원인가 여기 보도 보니까 이제 그 미군 담당자 국방부 담당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박태정 이사님이 딱 막는 그 사진 혹시 보셨어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유비 아들 유선을 조자룡이 도주에 100만 대군에서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붙이려가지고 이제 나오다가 호롤단신으로 이제 도망온 거죠. 그러다가 어디서 딱 이제 100만 대군이 쫓아오는데 조정이 이제 구해졌고, 그 다음에 장판교 위에 누가 서 있었어요? 장비가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100만 대군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난 그 사진 보고 우리 박태정 의원님 장비 같다. 그때 장비.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동의하시죠? 네. 딱 버티고 서서 3월 6일이 경칩이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두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는 아까 이동욱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2018년에 대법원에서 일제에게 끌려갔던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는, 즉 헌법 정신과 일제 만행과 일제 강점과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일본 전범 기업에 끌려갔던 한국 징용 노동자들, 중용자들이 배상받아야 된다, 이런 판결을 대법원에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 해법으로 윤석열이 내놓은 해법이 제3자 견제예요. 그래 좀 난리가 났어요. 전국이 시끄럽고 그래서 3월 25일 날은 윤석열 퇴진 집회까지 지금 잡혀 있는 이런 이제 큰 사고가 하나 났고 3월 6일이 경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개구리들이 나왔다 도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간 줄 아세요? 윤석열이 있는데 한국당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다 들어가. 그래서 혹시라도 개구리를 만나면 사드 반대하고 평화 투쟁하고 있는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믿고 같이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얘기하려고 준비한 건 영상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건 한반도 비핵화인데 그 얘기는 뒷부분에 조금 하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건 지금 핵 문제까지 해서 한 번에 못하고 여러 번 나눠서 할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소상리 평화마다에선 지금 아까 이동욱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강제징용 관련된 발언 했는데 어머님들 들으셨고 우리 교무님 두 분 들으셨고 조은학 선생님 밥하느라고 못 들으셨고 그래서 또 교무님 괜찮으시면 그 얘기 앞에 조금 하고 한반도 비핵화 얘기로 넘어가면 어때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안으로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사안인지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소속리에서 했던 얘기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되고 1년 각오는 했어요. 힘들 거라고. 아까 근데 정말 힘드네 하는 게. 이번에 이제 강제징용 관련된 해법을 내놓기 전에 주로 윤석열이 대통령 처음 하시느라고 작년에 주로 해외 나가서 사고를 많이 치셨어. 유엔 가가지고 뜬금없이 자유민주주의 얘기해가지고 다른 나라 정상들이 다 자리 이탈하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나. 영국 가서 조문 가가지고 조문도 못하질 않나.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 갔어요. 근데 처음 이러고 갈 때 얘기했던 게 가관이에요. 뭐 중요한 거 있냐고 얼굴이나 좀 익히고 이런 철딱선 소리 소리해가지고 정말 한국의 국격 땅에 떨어뜨리고 거기에다가 김건희 비선 데리고 와갖고 부부가 합심해요. 지지율 막 깎아먹던 거 똘마니들이 이거 세우느라고 뭐 나토 정상회담에 성과 어쩌고 떠들다가 급기야 미국 가가지고 48초 만난 다음에 날리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래가지고 온 국민 청력 시험이나 해대더니 이제 국내에서 지랄을 하셔. 올해 3.1절 기념사에 뭐라 그랬어요? 세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권을 뺏기고 고통받은 국민들 우리들이 문제다 이러고 얘기해서 어디서 들었던 얘기지? 했더니 옛날 친일파들이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한 거야.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어차피 해결할 거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해결할게로 확 냈다 국민들한테 집어 던지셨어요. 국내에서 이제 뭐 내놓고 이제 사고를 치기로 마음먹은 것 같은데 강제징용 관련된 해법 관련해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해법을 이제 내놓은 거예요. 3제 면제요. 재단 만들어서 국내 기업들 모금해가지고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으로서는 어떤 거예요? 정말 고맙지. 일본 정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어도 셀프로 다 지금 문제 해결한 거고. 그래서 그저께 뉴스에 일본 외무장관이 일본 중의원 회의 때 중의원들이 물어봤어요.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일본 외무장관 뭐라고 얘기해요? 강제성은 없다고 봐야 된다. 이러고 답변해요.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근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더 나쁜 놈도 있어. 바이든 하루도 안 지나서 바로 성명 냈죠. 네? 한일 관계에 중요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하는 이딴 식의 칭찬 받으려고 이 해법을 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해법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날개를 달아줬어요. 어디에?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잖아요. 2014년에 헌법 재해석을 통해서 집단자유권 행사 단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적대지 공공론 이래서 자위대 한반도 재정치를 할 수 있는 이 이제 토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미국은 한일 간의 문제, 과거의 쟁점을 해결해야 한일 동맹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 이걸 구축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북을 압박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미국의 전략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2015년 위안부 굴욕합의, 이번에 윤석열 두 놈이 나라 말아먹고 있는 게 지금 국민들의 자존심 다 팽개치고. 근데 이게 일본이 독일하고 다르게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배상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버틴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이게 1951년에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한, 물론 여기에 2차 세계대전의 당사국이 48개국이 서명을 했어요.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했는데 9월 8일날 그게 사실은 전후 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약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은요, 유럽에서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전쟁 범죄로 낙인 찍혔어요. 그리고 각국의 배상을 다 결정했어요. 독일에 대해서는 전후 처리를 그렇게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배상도 일본이 지금 어려우니까 면제해줘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전범국이 그날 같이 체결한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이 돼요. 그래서 재건할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길을 미국이 열어줘요. 그때 시대 배경으로는 중국이 본토에서 중국이 공산화됐죠. 그래서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북,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에서 공산주의 확대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미국의 요구. 또 하나는 한국전쟁 중이었어요. 그죠? 남북의 전쟁 중이었어요. 51년이면. 이때 미국의 파트너로 일본을 반공기지의 맨 일선에 세우겠다고 하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일본과의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는데 독일처럼 안 하고 전쟁 범죄도 묻지 않고 배상도 면제해주는 이런 걸 한 거예요. 48개국이 그 준비된 서명에 가서 서명만 한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하게는 가장 피해 당사국인 중국, 한국은 참여를 못해요. 한국이 참여하면 북한도 참여한다 이런 논리 가지고 안 되고, 중국은 대만하고 지금 주권 문제가 쟁점이 있다 이래서 중국도 참여를 안 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의 가장 핵심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한국이 빠지는 거예요. 일본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군정의 치하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48년에 남과 북으로 나뉘긴 했지만 남은 어떻든 대한민국 국가 수립을 했고 북은 국대로 조선인민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했는데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배상 과정에 있는 이 조약에 전쟁 책임과 관련된 조약에 서명을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그거에 연동해서 체결된 65년 한일협정. 한일협정도 미국이 강요해서 51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14번 동안 협상해서 65년에 박정희 때 굴욕적으로 이제 합의를 해요. 그걸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청구권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다 해결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사과할 일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엊그제 외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강제징용, 강제동원, 강제성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뻔뻔한 거를 다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오토로 대학의 하라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는 뭐라고 이제 이 문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전후 처리하는데 이 조약의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아시아에 끝없는 분쟁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풍파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속셈이었다 이렇게까지 써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뭐 역사 책임 이런 건 다 떠나서 영토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거문도 이런 게 다 표시되어 있어요. 즉 일본이 지배했던 영토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관할권을 누구한테 주냐 이거 관련해서 독도가 없어요. 그때 일본이 미국과 협상하면서 한국이 지금 남북이 전쟁 중인데 만약에 북이 이기면 사회주의권, 공산권으로 독도가 넘어가는데 저 군사적이고 중요한 독도를 넘겨줄 거냐 이러고 협박을 해요. 독도가 빠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일본은 지금도 그 조약에 근거해서 독도는 지네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다위섬 관련된 영토 분쟁 그냥 지금 중일 간의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죠. 이런 걸 그냥 둔 채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현재의 동아시아 이 지배 질서 체계를 세계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1년에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일본군에 끌려가서 성노예로 끌려다녔던 당사자다 이러고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위안부 문제 해결, 일본에 끌려가서 수십만 수백만이 끌려갔던 이 강제 노역 문제,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들의 배상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잘못되고 미국이 잘못 만들어 놓은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다 끌려놓은 싸움이기도 한 건데, 이거를 박근혜, 윤석열이 다 이 역사를 뭉개고 팔아치운 거죠. 일본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드 반대 싸움을 하고 이런 싸움들을 하는 게 만만치 않은, 사실은 이 거대한 우리 평화행동할 때 원불교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사드 반대하는 건 사드만이 아니라 왜곡되고 굴절된 이 역사와 독재와 맞서 싸운다고 하는 그 구절이 정말 맞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체결했던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율동할 시간, 노래할 시간 하면 되죠? 누가 그러던데 발언 너무 길다고.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평화 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과학 생물 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대비 사용하지 않는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국제 사찰을 피하며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도 나의 이 선언에 상당한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의 첫 번째 항목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지키지 않아서 사문화된 과거의 합의를 부활시키자는 건데요. 우선 남북 간 최초의 합의로 박정희 정부 시절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들 수 있고요. 또 내용상 현 시점과 연결해서 주목한다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대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지난 92년 1월 20일 당시 정원식 총리와 북한 연영묵 총리의 서명으로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제1항입니다. 사망에선 남과 북의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그러나 이후 북한의 NPT, 즉 핵확산 방지 조약 발표와 핵개발 추진으로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가운데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다룬 첫 번째 부분 제1항이 그동안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로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시끄러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1991년에 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까지 했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9.19 남북 군사합의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우리나라를 겨냥해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어
선언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핵무기 시험과 제조,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기서 넘길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문자 그대로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죠. 미국이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분명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President Biden remains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that hasn't changed. 우리나라의 핵무장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미국 방부도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우산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 억제 연습을 앞두고 우리 측이 먼저 핵훈련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영상 보신 대로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핵 문제는 이 땅의 평화 문제, 평화협정 문제하고 이게 이제 괴를 같이 해요. 한겨레 신문에 이재훈 기자라고 있어요. 이재훈 기자가 한 2년에 걸쳐서 칼럼을 쭉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평화 얘기에 사실은 이제 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재훈 기자는 핵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핵 문제를 가지고 남과 북을 옥죄고 지배하는 거에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오게 됐던 오늘은 배경 과정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현재 핵 문제 이건 다음번에 얘기할 건데 91년 9월 27일 날 부시, 이건 아버지 부시예요. 그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가 저녁 8시에 이제 TV에서 방송을 해요. 전 세계에 배치한 미국의 전술핵을 핵무기를 다 철수한다. 이거 이제 발표를 해요. 오메. 우리 정진석 동지가 자주 쓰는 말대로 오마나. 정말 전 세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여기에 소련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 전제도 달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거야. 그거에 이제 화답하느라고 바로 북이 그 다음날 외교부에서 미국이 남조선에서 전술핵 무기를 모두 설치하면 핵 담보 협정과 관련된 길이 열릴 거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해요. 미국이 이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하는 이 과정에서 소련의 어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구테타 세력한테 크림반도에 있는 포르미 별장에 50시간 동안 갇혀요. 구테타가 일어나는데 물론 3일 천하로 끝나죠. 미국으로서 딱 겁난 게 소련이 갖고 있는 이 많은 핵무기들이 소련이 정세로 보건데 이게 망할 것 같은데 그럼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곳곳에 있는 핵무기들이 불량국가로 넘어가면 핵을 딱 손에 쥐고 패권을 유지해왔던 미국의 이 전략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전술핵 무기를 철수한다는 걸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고르바초프도 10월 5일 날 핵감축 선언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극비명령까지 하달을 해요. 그래서 W33 40개 정도 있는 중요한 전술핵, 그 다음에 항모 전술핵, 항정용 바다에 쓰는, 그 다음에 이제 육군에서 쓰고 있는 그 군산 비행장에 있던 F-16의 B-61 전술핵, 이건 갖고 다니는 거죠, 비행기에. 이런 것들을 다 철수하라고 하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는데 그 이유는 북이 화답하는 거를 이제 기대한 거죠, 북이 상. 그래서 지금 쭉 이번에 소련하고의 한소수교, 그 다음에 유엔 동시가입 이게 쭉 나오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계속 있잖아요. 3차 고위급 회담까지는 핵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남은 남대로 핵 문제를 건드리면 회담이 중단될 수 있으니까 안 건드린 거고,
북은 아예 핵 얘기를 이제 시작도 안 했다가 북이 4차 고위급 회담의 첫 회의장에서 긴급 제안이라고 얘기해서 한반도 핵 문제를 얘기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된 비핵화 공동선언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남은 남대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하게 된 게 91년 5월, 6월 이 새끼 이름이 안 외워져. 하여튼 스위치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먼 로널드 리먼이라고 하는 군축 과장에게 연달아 방문해가지고 노태우한테 압력을 넣어요. 핵 협의해라. 그래서 핵 재처리 시설 금지를 포함한 핵 회담을 하라고 하는 이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영묵 총리는 긴급제안 가지고 오고 정원식 총리는 좀 아까 보신 노태우의 긴급제안 이거 가지고 5차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합의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12월 31일이에요. 그리고 서명은 92년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된 건 당시에 탈냉전 시기를 맞는 90년대 한반도로서는 남북합의서 체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체결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된 급진전되고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지고 미국이 냉전이 해체되면서 한소 간에 북미 간에 남북 간에 굉장히 많은 전환점이 생기는 그런 해를 맞게 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없애자고 하는 얘기까지를 집권 여당에서 할 정도로 한반도 이 평화 문제와 핵 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로 그 길을 같이 해왔던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공동선언은 모순이에요. 좀 아까 보신 대로 이란에서는 뭐예요?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망에 보면 재처리 시설은 만들지 않는다 이건 모순이에요. 왜?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면 재처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이런 합의가 됐던 미국의 압력 끝에서는 이제 다음부터 내용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핵 문제 일반 이런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 오늘의 역사 한 가지만 얘기하고 93년에 좀 아까 얘기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하고 불과 1년 2개월 있고 난 다음에 북이 NPT를 탈퇴한 날이 오늘이에요. 93년에. 그리고 하나 그냥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날이지만 재미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6년 3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소가 끄는 마차, 말이 끄는 마차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화물연대, 덤프노조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지금 날로 그랬는데 이 우마차 노조가 서울로 상경하는 투쟁을 해요. 그때 이승만이 장기 집권하려고 나 대통령 안 해! 이러고 선언했어. 실제로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관제대무로 시킨 거예요. 이 우마차 노조가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경무대 앞에서 한 800마리가 올라와서 시위를 했어요. 이승만 박사께서 대통령이 다시 나가셔야 합니다. 이러고. 그래서 막 이 말하고 소가 온 천지에 똥을 싸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때 어떤 말이 생겼었냐면 대한민국에서 그럼 이승만을 지지하는 건 소하고 말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오늘 56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지 않게 정신 차리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사드를 빨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 여기서 끝! 예, 이제 92년도까지 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밴드 잠깐 우리 발언하는 동안 해보니까 2018년 3월 12일에도 그날은 날씨가 옷을 좀 뭘 입어야 될지 모를 정도 날씨가 이제 변덕스러웠네요. 3월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소승리로 가시는 분들도 항상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도 피해 당사자들도 동의하지 못하는 굴욕적인 그런 해법을 가지고 내놨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누구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여론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그죠?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그죠? 정말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나라 경제가 지금 내려앉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정말 굴욕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우리 다음 순서로는 소승리가 낳은 우리 우주적인 가수 정진석 가수님 앞으로 모시고 노래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순서 율동팀 준비해 주시고 4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을 한다 합니다. 기대되시죠? 참 정말 밥만 먹고 오면 좋겠다. 밥만 먹고, 그죠? 밥만 먹고 좀 가만히 있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보다는 우려가 상당히 큰 그런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한다면 그냥 밥만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 우리 라희와 지윤 율동 공연 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꼬마 숙녀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 촛불에서 많은 율동팀과 우리 공연자분들을 좀 이렇게 섭외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섭외 안 해도 알아서 하겠다고 오는 팀입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추운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전에 박일서 님이 사회 볼 때 뭐 하던 구호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드 하면 여러분께서 예, 그렇죠. 예.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사드! 네. 사드! 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898회 김천 촛불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연습 중단하라! 사드!